오늘은 2020년 생계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방법과 그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중위소득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중위소득이라 함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의 소득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표로 제가 하나 준비를 해뒀습니다. 가구 원수와 기준 중위소득이 있어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이 175만 7,194원입니다. 자, 그럼 1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중위소득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 이하,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40% 이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45% 이하,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인 사람들이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15년 이후에 맞춤형 급여로 기초생활급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선 생계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자, 의복, 음식물, 연료비 외 금품 지급을 해줘서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중위소득 30% 이하라고 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70만 2,828원 이하가 되어야지만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스스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감면으로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자,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 기준은 70만 2,878원 이하가 되어야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요. 자,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에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2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 부담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1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없고 외래는 10에서 15% 정도만 부담을 하고요. 약국에서 부담하는 돈은 500원입니다. 자, MRI 같은 경우나 초음파, CT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확대가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5%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2종 같은 경우에도 입원 부담금은 10% 정도 되고 외래는 역시 10에서 15% 정도, 약국은 마찬가지로 5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확대가 되어서 15%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거급여가 무엇일까요? 자, 주거급여라 함은 임차 가구에게 전월세를 지원해주고 자기 집을 소유해서 거주하시는 가구에게는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2018년도 이전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있어도 돌볼 의사가 없는 경우는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양 의무자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45% 이하에 해당이 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79만 737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표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서울과 경기, 인천, 광역시와 세종 그 외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6만 6천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지금 서울에 1인 가구로 살고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서울에 1인 가구면 26만 6천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월 30만원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1인 가구에 해당이 되고 서울에서는 26만 6천원을 지원을 해주죠. 그럼 제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3만 4천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0만 2천원입니다. 그럼 100%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비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30만 2천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30만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실비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해당이 되고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87만 8,597원일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에서 혜택을 받냐? 가정에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라는 게 있어요. 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출생시 지원받는 금액이고요.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망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해상급여는 생계 의료 수급자만 해당이 되고요. 출산 시 70만원을 지원을 받고 추가로 출생을 하게 되면 영아 1인당 7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쌍둥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쌍둥이는 14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계나 의료수급자만 해당이 되고요. 사망자 1인당 80만원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무조건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부양의무자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 부모, 그리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가능한데 여기서 사위나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이신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상실이 되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치 진료기록지를 발급을 받아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으시면 되는데 2개월치의 진료기록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죠? 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로 나뉘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니까 잘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청 방법은 동읍면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담당자랑 상담을 하시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방법과 그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